한국은행의 충격 보고서라. 이거는 초유의 상황. 일단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실업률 추이입니다. 실업률 추이. 그런데 한국은행 충격 보고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충격 보고서는 무슨 내용이냐. 자연 실업률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2020년 자연 실업률은 3.9%였는데 2025년 자연 실업률은 2% 후반이나 3%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 안 하는 거. 일하고 싶은데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 고용이란 뜻입니다. 완전 고용. 자연 실업률이.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2020년대는 3.9%였는데 지금은 2% 후반에 3%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의 여러분 지금까지의 실업률 평균을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자연 실업률 밑에 있으면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완전 고용은 거의 됐습니다. 2020년 4%는 완전 고용이 아니죠. 3.9%가 자연 실업률이니까 이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표를 갖다가 대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지표를 갖다 대면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심각한 실업률이 지금 현장에서는 일어났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직업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취직을 하는 게 자연 실업률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완전 고용이 일어나지 않다는 거. 저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은행이 좀 정신을 차렸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계속 좋다만 했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좋다만 했지 계속 나쁘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실업률이 여러분 2%면 굉장히 낮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나? 자연 실업률이 왜 낮아졌나? 이제 이것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연 실업률이 낮아진 게 이게 고령화 때문이 아니냐. 또 저출산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확하게 자연 실업률이 왜 낮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놓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연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게. 단지 말입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자연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실업자가 많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많다. 그리고 이게 비자발적 실업자가 많다는 거. 비자발적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돈 안 씁니다. 돈 안 씁니다. 왜 돈 안 쓰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게 2020년에서 2012년까지가 76.5%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서 세금 낼 거 빼놓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처분 가능 소득 중에 실제로 내가 소비 지출에 쓰는 돈이 76.5%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서 2024년에는 70%로 줄었어요. 마이너스 6.5%포인트가 줄었어요.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소비를 안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나이가 먹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줄고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덜 하게 된다. 이게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보면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가지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민간 소비가 이게 안 늘어나요. 민간 소비가 2001년에서 2012년까지는 확 늘었습니다. 3.2%포인트, 3.6%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24년까지는 2% 느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1.6%포인트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사실 충격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민간 소비도 떨어지고 소비 성향은 점점 쪼그라지고 있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장사될까요? 야,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이게 제가 그동안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들, 중기업들 어려워질 거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은 다른 지표들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제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한다는 것, 연구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진짜 충격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실업자가 2025년 4월에 85만 4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2.9%도 비자발적 실업자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 못하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위기에 빠진다. 이 말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실업률에 여기에 반영되는 것 중에 노인 일자리 공급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2025년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공급이 됐잖아요. 가짜 일자리거든요. 이거 진짜 일자리 아니거든요. 말은 여러분 취업자에 들어가지만 사실상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받는 건데 이거 말입니다. 취업자가 아니에요. 사실상은요. 착시거든요. 이게 가만히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이게 가만히 된다고 하면 민간 소비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평균 소비 성향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조적으로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성장의 어떤 장기화는 결국 말입니다. 구조적인 거다. 구조적인 거라는 것은 여러분 참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지금 구조적이라는 걸 보세요. 이제 과거에는 위기 때마다 뭐 예를 들어 오일 쇼크 때나 IMF 외환 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코로나 위기 때나 이렇게 뭔가 외생 변수가 발생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쳤을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건데 지금 2025년, 2024년, 2023년 여기는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위기가 계속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출생과 고령화도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게다가 제도적인 것,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강제하고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엄청나게 매기면서 소득이 줄어들어요. 소득이 줄어들면서 구조적인 위기가 오는 거. 저는 그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하지 마세요. 절대로 창업하지 마세요. 창업하지 말고 취직하세요. 월급이 내가 다닐 때의 월급에 반만 준다고 하더라도 절반만 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취직하세요. 취직하는 것이 남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업하지 말고 취업하세요. 창업하면 내 돈 다 날립니다. 취업하면 그만큼 돈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하고 나면 취직하세요.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아셨죠?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장기 저성장은 이제 구조적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장기 저성장이 구조적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꼬꾸라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라는 거죠. 네, 우리 유강옥 님이 취직할 곳이 있어야 하죠. 예, 눈높이를 낮추면 뭐라도 취직할 때는 있습니다. 저는 눈높이를 낮췄으면 좋겠다. 그 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